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꿀입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에 또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매일 하루에 하나씩 영상을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댓글도 잘 달아주시고 궁금한 점도 잘 올려주시고 해서 뭐 제 생각을 여쭤보시는 질문도 있으시고, 그다음에 뭐 객관적인 팩트 위주의 점검을 요청하시는 부분도 계시는데 최대한 제가 객관적으로 확인을 하고 뭐 제 생각 여쭤본 부분들은 제가 답변해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답변을 해 드릴 수도 있는데, 이게 제 답변으로 인해서 투자자분들의 투자 판단이나 철학이 좀 흔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최대한 좀 뭐 가능한 부분들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거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생략을 할 수 있다는 점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댓글을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라는 닉네임을 가지신 분이 늦은 시간 감사합니다. 이제 막 보기 시작했습니다. 열정적이십니다 라고 칭찬해 주시면서 다른 종목 투자를 어디 하시는지도 참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제가 총 포트폴리오는 한 종목이 한 5개 정도 있어요. 근데 어디 종목까지 투자하는지는 사실 제가 공개를 하기가 좀 어려운 게, 이게 물론 공부를 많이 하고 투자를 하고는 있지만 이게 뭐라 그러죠? 제 비중이 다 나눠져 있고 여러분들에게 좀 혼란을 드릴 수도 있고, 만약에 뭐 제 투자 철학과 안 맞으시는 분들인데도 저를 믿고 투자를 해주시다가 또 이런 신뢰도 측면도 있고 해서 제가 이런 것들을 다 공개하고 뭐 포트폴리오를 공개를 하고 하는 게 뭐 어려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과의 충분한 인연과 그리고 객관적인 하늘바이오 파마만의 노력을 여러분들이 좀 잘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다른 종목들에 대한 공개는 조금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하려고 합니다. 저는 성격상 지금 제 포트폴리오도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코스피 코스닥도. 그래서 거의 다 빨간불이라서 이게 뭐 자랑은 아닙니다. 뭐 여러분들 계좌도 다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자랑은 절대 아니고요. 주가가 많이 오른 덕분에 저도 운 좋게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저는 제가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을 때 만약에 이런 하늘바이오 파마 영상이나 이런 거를 찍게 된다면 제 평단보단 좀 떨어졌을 때, 이렇게 뭐 더 싸졌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더 있을 때, 그럴 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차라리 말씀을 드리겠다면. 근데 지금은 좀 다들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고 해서 다른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면 이게 저평가됐던 종목들도 지금 제 가치를 받고 있거나 또는 고평가로 넘어가거나 뭐 이런 단계에 다들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추천을 해드려서 여러분들이 뭐 추천까지는 아니지만 제 포트폴리오를 공개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따라 사셨다 그러면 좀 높은 가격에 사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그런 우려감도 있기 때문에 제가 선뜻 공개해드리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만약에 주가가 조정에도 시작되고 제 종목에도 조정이 많이 되고 정말 너무 많이 떨어져서 이 종목은 정말 좋은 종목인데 여러분들도 같이 좀 공부를 해보시면 좋겠다 하는 종목이 있다면 나중에 또 공개를 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오늘도 열정이 감사드립니다. 왜 넋구리인가요? 라고 물어보신 분도 계시는데 어쩌다 보니 닉네임이 그렇게 됐습니다. 채널명이 그렇게 됐는데 뭐 세세하게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덕질 없다 하시는 분이, 결과 나오기 전에 매도하는 거 아시죠? 시장도 분위기가 좋다가도 슬슬 쌓여지는 시점에 괜히 임상 발표도 애매하게 나왔다가 급락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거에 누가 최고야 그 따봉 표시를 한 번 더 눌러주셨는데, 글쎄요, 저는 이제 제 매도 철학을 지난번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 매도 철학은 1번은 일단 제가 돈이 필요할 때, 2번은 지금 투자한 종목에서 어떤 일부 종목이 너무 고평가되고 제 포트폴리오에 상대적으로 너무 싸게 평가되고 있는 종목이 있다면, 고평가된 종목은 일부 차익 실현을 할 수도 있고요. 저평가된 종목으로 투자 분배
할 수 있죠. 예, 이런 거. 그 다음에 3번 같은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이 내가 뭐 2조를 예상했는데 느닷없이 뭐 어떤 이슈 때문에 기업 펀더멘탈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뭐 테마가 엮인다거나, 그래서 뭐 2조였는데 4조, 5조까지 막 한 방에 간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올라갔다. 내가 생각한 기업 가치는 2조였는데, 그러니까 1조 원대부터 사 모아서 내가 생각한 기업 가치는 2조였는데 그걸 넘어서서 4조, 5조까지 막 간다. 그러니까 펀더멘탈과 전혀 동떨어진 내용. 그러니까 테마 같은 거죠. 내용에 엮여서 너무 급등할 때, 이거는 일부 프로핏 테이킹, 그러니까 차익 실현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이유가 아니면 저는 매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덕지럽다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계신 분의 판단이 맞을 수도 있어요. 이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뭐 임상 성공을 했는데 떨어질 수도 있고요. 세론이 나오면서 떨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당연히 임상 실패하면 좀 일부 조정을 받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임상 기대감이 오르니까 임상 발표가 내면 떨어지니까 그 얘기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 투패도 철학에는 그게 없어요. 임상 전에 판다거나, 아니면 기대감이 오른 종목은 재료가 나오기 전에 판다, 뭐 이런 거거나, 그런 투자 철학은 없기 때문에 저는 뭐 주가가 뭐 세론이 나오더라도 매도를 하진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당연히 성공하고 주가가 오르면 당연히 좋은 거고요. 그래서 매도 철학에는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는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젠 덕지럽다 분의 말씀이 맞을 수도 있어요. 따봉 누르시는 분도 동의를 하셔서 누르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면, 만약에 그게 철학이신 분들이라면 그렇게 하셔야죠. 근데 저는 아직 그럴 생각이 없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부 닉네임이 성함으로 되신 분들은 제가 빼고 읽겠습니다. 뭐 감사합니다라고 하신 분도 계시고, 청원참여님께서 감사합니다라고 하셨는데 뭐 매번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비님께서 하늘바이오 파마 방송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어비님은 그렇게 많이 댓글에서 못 뵌 분인데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콩한킹님, 항상 저한테 슈퍼챗도 많이 지원해주시고 하시는 분인데 감사합니다. 어떤 바이오든 다 하방 리스크가 있다고 보지만 한울은 그걸 반영해도 너무 저평가라 판단돼서 꾸준히 가져갑니다. 저와 같은 생각이시네요. 그 다음에 진드카이님께서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댄디파이777님 감사합니다 하셨고, 은독수리님 지난번에 슈퍼챗 지원해주신 분이죠. 분양 잡힌 관점의 기인한 분석이라 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성함으로 되어 있으셔서 제가 쭉 읽어볼게요. 좀 댓글을 길게 남겨주셨는데, 저는 하반기에 상용화가 된다면 좋겠지만 내년 상반기에 나오는 데이터가 좋게 나올 것이라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메로 프로바트를 더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 주가는 상용화가 안 되어 있다고 주가에 반영되어 있다 생각합니다. 하반기에 상용화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주가는 약간의 변동성만 있다고 봅니다. 실제 회사 파이프라인은 주가에 비해 저평가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투자는 본인의 판단에 의하는 거라 봅니다. 손실도 수익도 본인의 몫이라 생각됩니다. 방송 여러 번에 걸쳐 듣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자료를 자꾸 분석해서 워딩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런 정성 어린 댓글이 저에겐 또 많은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숨어있는 구독자분들이 댓글을 올려주시면 제가 좋은 게, 이게 구독자분들이 제가 이게 맨날 댓글 다시는 분들만 계시면 이제 좀 소통의 폭이 좁아진 느낌인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소통의 폭이 좀 넓어진 것 같아서 너무 기분도 좋고요. 그리고 구독자님들과 소통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아서 저도 많은 힘을 얻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주님께서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해피보노님도 저 많이 도와주셨죠. 감사합니다 하셨고, 성함으로 하신 분 감사합니다 하셨고, 메모리 0082님께서 아주 큰 슈퍼챗을 주셨는데요. 슈퍼땡스를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평경장입니다. 평경장이 제가 뭔지 모르겠어요. 혹시 테드 결과 최악 시 주가 낙폭을 넉구리님 어느 정도 예상하시나요? 라고 하셨는데, 일단은 이 거금에 이 슈퍼땡스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좀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거금이라서 제가 정말 이 정도의 값어치를 하고 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일단 큰 돈을 보내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히 잘 받겠습니다. 그리고 이 후원해주신
땡스 주신 정성을 갖고 저도 더 꼼꼼하고 열심히, 그리고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드릴 수 있을까 좀 열심히 고민도 해보고 더 발전하는 유튜버가 되도록 초심을 잃지 않도록 최대한 하루하루 노력을 해가면서 방송을 꾸준히 하겠습니다. 일단 어느덧 제가 영상 올린 게 거의 140개 되더라고요. 저도 하루하루 찍다 보니까 이렇게 모였는데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고, 일단은 질문해 주신 게 테드 결과 최악시, 그러니까 테드 결과 실패 시죠. 최악시가 주가 낙폭을 넋구리님 어느 정도나 예상하시나요? 라고 하셨는데, 이게 사실 제가 몇 퍼센트 정도입니다 라고 하면 제가 좀 사기꾼이고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요. 몇 퍼센트입니다, 몇 퍼센트 정도 되지 않을까요? 라는 추측까지도 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추측을 하는 순간 저는 이제 사기꾼이 되기 때문에, 맞춰도 사기꾼입니다. 그건 맞췄다고 자랑할 일도 아니고 우연히 맞은 거기 때문에 맞춰도 사기꾼이고 안 맞춰도 사기꾼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예상이 몇 퍼센트 정도다 라고 구체적으로까지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일단은 테드 결과에 따라서 세론이 나오긴 나올 건데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 지분이 많이 떨어졌고요. 기관 지분도 지금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가를 유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개인 투자자분들이긴 해요. 근데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테드 성공의 가능성을 얼마나 보고 있냐의 차이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이메로 프루바트를 보고 투자하는 사람이 많으냐, TED 결과를 보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으냐, 이거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질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메로 프루바트를 믿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테드 결과가 안 좋아도 갖고 계실 거고요. 안 파실 거잖아요. 그죠? 그건 내년부터 이제 데이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기대감이 내년부터 또 생기니까 안 파실 것 같고, 만약에 테드를 보고 매수를 하신 분들은 파시겠죠. 파시는데, 팔고 나면 뭐냐면 지금 기관과 외국인들이 주가를 많이 이렇게 주식을 많이 안 가지고 있는데, 개인들이 그렇게 팔아서 주가가 떨어지면 외국인과 기관들은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부터는 아이메로 프루바트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는 해기 때문에 내년부터 점점 데이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요. 거기서 이제 긍정적인 데이터가 나오면 나올수록 이제 신약 승인이나 그 신약에 대한 기업 가치, 신약 가치들을 점점 시가총액에 반영을 해 갈 거고요. 물론 FDA 승인을 받아봐야 결론이 나는 게임이긴 하지만, 그래도 데이터가 긍정적이면 그래도 주가는 어느 정도는 반영하거든요. 그 신약 승인에 대한 가능성을 시가총액에 실어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TED 결과가 안 좋게 나온다면 그거를 믿고 투자하신 분들은 아마 실망감에 주식을 파실 거고요. 그럼 주가가 떨어지겠죠. 그러면 외국인 기관들은 지금부터 그 싸진 가격을 가지고 아이메로 프루바트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주식을 저가에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이 많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급락한다 그래서 외국인 기관들의 물량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죠. 하지만 나올 수 있는 물량들이 많진 않아요. 지금 많이 팔아가지고 외국인 기관들이 물량을.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하락을 하더라도 많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하락을 하더라도 금방 회복이 어느 정도는 될 것 같아요. 뭐 그대로 없던 것처럼, 그 일이 없었던 것처럼 바로 회복을 하냐, 거기까지는 제가 시간이 좀 필요한다고 보지만, 그래도 떨어지고 나면 저가 매수할 세력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외국인이나 기관 자금들이 그때를 노려서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이메로 프루바트를 믿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안 팔고 갖고 있다가 그렇게 테드 실패로 만약에 주가가 급락을 하면 또 아마 싸다 하고 또 사실 분들이 충분히 계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떨어지진 않을 것 같은데, 만약에 크게 떨어지더라도 저가 매수할 수 있는 물량들이 많이 들어올 거라고 좀 예상이 되고, 내년부터 데이터가 본격적으로 또 나오기 때문에요. 예상이 좀 되고, 그리고 회복도 어느 정도는 걸리겠지만 그래도 너무 늦게 회복되진 않을 거다라는 정도의 예상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급적으로만 좀 본 거고요. 그리고 기업 펀더멘털적으로 봐도 내년부터 이제 데이터 발표가 나오기 시작하고 아이메로 프루바트에 대한
데이터 발표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중요한 건 중국 판권이나 일본 판권은 아이메로프로바트의 중국 판권과 일본 판권은 하늘바이오파마 측에서 들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판권은 조금 라이센스 아웃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왜냐하면 하버바이오메드가 있기 때문에, 그 중재가 걸려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중국 판권은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일본 판권은 아이메로프로바트는 바로 넘길 수 있거든요. 테드가 실패를 하더라도. 그 아이메로프로바트에 대한 그 이뮤노반트 측에서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 한올 측에서는 만약에 바토가 테드에서 만약에 실패를 한다면 상업화가 어려울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아이메로프로바트에 대한 판권만 일본에도 넘길 수 있습니다. 물론 가치를 엄청나게 받을 거다까지는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그런 기술 계약할 게 남아있다라는 것도 보완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좀 급락이 있으면 기회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니까. 평경장님의 그 슈퍼땡스, 거액의 슈퍼땡스에 대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닉네임이 성함이라서 또 말씀 못 드리겠는데, 또 슈퍼땡스를 한 분이 더 보내주셨어요. 이번엔 너무 감사드리고요. 댓글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TED 관련한 영상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라고 극찬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뭐 많이 알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많이 배웠다고 말씀해 주셔서 제가 뭘 가르쳐 드렸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많이 하는 것도 아닌데, 저보다 더 많이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참 제가 참 복받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GD, 아이메로프로바트나 TED, 바토클리맙에 대한 향후 전략이 어찌 될지 기대되네요 라고 하셨는데, GD, 아이메로프로바트는 상당히 기대감이 높게 지금 이뮤노반트가 가져가고 있고요. 일단 환자 대상 수도 많고, 그리고 그레이브스병을 치료를 함으로써 TED에 관련된 예방질환에 대한 목적도 라벨링을 어제 말씀드렸듯이 라벨링을 하면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GD에 대한 아이메로프로바트는 기대감이 너무 크고요. 일단은 당장에 이제 내년부터는 루푸스랑 류마티스 관절염이 발표가 되는데, 루푸스 같은 경우는 일단 환자 한 두어 명에 대한 데이터가 저번에 설명드렸듯이, 루푸스 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환자 2명에 대한 데이터가 이미 긍정적으로 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크게 뭐 환자 2명만 좋고 나머지는 안 좋을 거다 이렇게까지는 생각하는 게 객관적으로 맞지는 않는 것 같아서 루푸스 데이터는 당연히 좋을 거라고 보고요. 류마티스 관절염 데이터가 지금 좀 나와봐야 되는데, 일단은 이론적으로는 존슨앤존슨에서 그 같은 FcRn 저해제 계열로 임상에 대한 긍정적인 데이터의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뮤노반트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근데 이제 환자 모집이 뭐 되게 까다롭긴 하거든요. ACPA 양성이셔야 되고, 뭐 D2T RA 판정을 받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런 환자들이 일단 모집이 되기만 하면 성공 가능성은 오히려 높을 수 있다. 근데 이제 리스크는 류마티스 관절염 자체가 일단 관리하기가 힘든 질환인데, 그런 질환에 대해서 존슨앤존슨이 어느 정도 일부 그 임상을 하다가 이제 용량 반응 때문에, 용량이 너무 적어서 더 이상의 딥한 반응을 보이지 못해줘서 문제가 좀 있었던 건데, 이뮤노반트 입장에서는 그게 오히려 기회로 지금 살리고 있으니까요. 한번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GD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높고요. TED에 대한 거는 사실 이뮤노반트는 지금 뭘 걱정하고 있을 거냐면, TED가 성공을 제 생각에는 한다고 생각하고 지금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다 성공한다고 생각하고 투자하시는 거 아닙니까? 일단 성공한다는 가정 하에 저희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실패하면 뭐 어차피 제가 드릴 말씀 더 이상 없고, 성공한다는 가정 하에 이뮤노반트는 테드를 성공한다고 가정하에 바토클리맙에 대해서 뭘 지금 고민을 할 거냐면, 일단 첫 번째, 성공을 하면 신약 출시를 이제 MG 중증근무력증까지 같이 얹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판권을 어떻게 할지, 아니면 본인들이 팔지 못할 거니까 판권 매각을 어떻게 할지나, 아니면 그 신약 승인에 따른 본인들의 이제 비용 감당들 같은 거, 향후 들어갈 비용들에 대한 감당 같은 거. 왜냐면 임상들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바토클리맙 신약 때문에 다른 임상이 늦어지면은 또 기업 가치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이 신약에 대한 승인에 대한 들어가는 비용들에 대한 기업들의 그 이뮤노반트의 재무 감당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이제 성공한다는 가정 하에. 그리고 나서 또 두 번째는
한올바이오파마에게 또 로열티, 그러니까 그 로열티는 이제 매출에 따른 로열티니까 돈 벌면 주면 되는 건데 마일스톤도 또 지급을 또 해야 되거든요. 이뮤노반트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FDA 승인이 되면 이제 마일스톤 금액도 꽤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FDA 입장에서는 아마 그런 것들이 좀, FDA래. 그 이뮤노반트 입장에서 아마 그런 것들이 고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비용적인 면을 어떻게 잘 풀어나갈 것인가, 이뮤노반트 자체적으로. 그런 게 좀 고민이 클 것 같고, TED가 만약에 성공을 하면 상업화를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MG에서 한번 아제넥스한테 당했고요. 근데 이걸 만약에 상업화를 안 하면 그 아제넥스에 2번 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뮤노반트가 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많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제 생각엔 바토클리마비 만약에 성공을 하면, TED에 성공을 하면 MG도 성공을 했잖아요. 그래서 TED와 MG를 묶어서 일부 판매가 가능한 마케팅 능력이 있는 제약사에 그 바토클리마베 판권을 같이 판권만 넘길 수도 있고, 아니면 기회가 된다면 그쪽 제약사가 엄청 대형 제약사라서 아이메로프로바트에 대한 가치까지 같이 넘길 수 있다면 금상첨화죠. 그죠? 왜냐하면 데이터 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같은 회사에 넘어가게 된다면. 그렇기 때문에 아마 TED 바토클리마비 성공을 하면 아제넥스에 또 한 번의 기회를 줄까 싶긴 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제가 오늘 영상에서 이제 드릴 말씀인데, TED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일단은 조금 이왕 말 나온 거 한번 오늘 방송 주제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TED 관련해서 왈가왈부 말이 많은데, 성공을 하냐 실패냐, 뭐 태폐자를 이기냐 마냐 말이 많은데, 사실 좀 이럴 때는 간단하게 생각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 이뮤노반트도 TED 임상을 하잖아요. 근데 IgG 감소 농도가 더 낮은, 그러니까 이뮤노반트가 IgG 감소율은 훨씬 좋잖아요. 아제넥스보다. 아제넥스가 60% 중반대의 IgG 감소 농도인데, TED 같은 경우, 이뮤노반트 같은 경우는 IgG 감소 농도가 약 70% 후반, 고용량에서는 80% 초반까지 간단 말이에요. 바토클리마비.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시면 IgG 감소 농도가 60% 중반대인 아제넥스도 임상을 하고 있는데, 간단히 생각을 해보면, 가볍게 생각을 해보면, IgG 감소 농도가 70% 후반이고 80% 초반을 달리고 있는 이뮤노반트는 임상에 당연히 가능성이 더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TED라는 질환이 일단 자가면역 질환이거든요. 이 갑상선 호르몬 수치의 변화에 따라가 아니고, TED 자체적으로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정상이더라도 TED가 생기신 분들은 자가면역 질환이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로서 바토클리마브, 이뮤노반트가 하고 있는 바토클리마비 효과가 있을 겁니다. 거의 이건 이론적으로 증명이 된 거니까. 근데 그게 어디서 또 볼 수 있냐면, 아제넥스도 똑같은 임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만약에 이뮤노반트만 하고 있으면 아제넥스는 왜 안 하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레이브스나 류마티스처럼. 근데 아제넥스가 안 하는 이유는, 하는 이유는 본인들도 비브가르트 다 투약을 해보니까 FcRn 저해제에 대한 이런저런 데이터가 많이 쌓였을 거 아니에요? 아제넥스는 더 쌓였을 거잖아요. 환자를 많이 투여했을 테니까. 지금 처방을 받고 있으니까. 그런 데이터들을 다 보고 있는데, TED 임상을 계속 진행을 한다는 건 성공 가능성 높게 보는 겁니다. TED에 관련해서. 근데 이제 효과가 어떻게 날 거냐가 중요한 거고. 근데 효과는 이제 IgG 감소 농도가 훨씬 높은 바토클리마비 효과가 더 좋을 수 있죠.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바토클리마브 같은 경우는 용량 조절이 가능하잖아요. 그 고용량 투여했다가 저용량 유지요법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 FDA 같은 경우도 그런 약물을 더 좋아하거든요. 고용량, 저용량이 조절이 돼서, 그러니까 환자들한테는 최소한의 용량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최대한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약물을 승인하는 게 FDA에서 누리는 건 추구하는 최대한의 그 목표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비브가르트는 그런 능력이 없고, 바토클리마브는 고용량 투여 후 증상이 완화되면 저용량으로 갈아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부작용 면에서 태폐자를 이길 수 있다면, 그러니까 데이터 면에서 태폐자와 비슷한 정도,
조금 뭐 미리수가 조금은 뭐 0.1mm 정도는 평균치에서 차이가 좀 나더라도 부작용이 태폐자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태폐자와 데이터가 비슷한 정도의 수준까지만 나와준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업화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고, 이 시장을 또 아즈넥스에게 내준다? 데이터도 좋게 나왔는데 그럴 경우는 참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로이반트나 이뮤노반트 주주들도 있거든요. 사실 상업화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메로프로바트의 그 자금을 집중하기 위해서 TED의 상업화를 미룬다 하는 것들은 주주들 입장에서도 사실 원하는 바는 아닐 수 있어요. 뭐 저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에선 또 주주 보호주의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TED에 대한 데이터들이 나와봐야겠지만, 아즈넥스도 임상을 하는 걸 보면, 3상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걸 보면 TED의 데이터가 긍정적일 것이라고 가볍게 좀 이럴 때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물론 뭐 FCR은 저희에서 어쩌다 뭐 원리적으로 이렇다, 기전이 이렇다, 이건 얼마나 가능하냐, 퍼센트가 얼마나 나오냐,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를 파악하는 것도 좋지만, 저희가 지금 임상 데이터 결과를 받아본 것도 아니고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 걸로 추정을 하기에는 너무 많은 가능성을 확인을 해야 되고요. 때로는 이럴 때는 간단하게 아제넥스도 TED를 임상을 진행을 하는데 당연히 가능성 높으니까 진행하는 거 아니겠냐, 이뮤노반트도 가능성 높다고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좀 생각을 간단하게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TED에 대한 임상 결과가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 상업화를 할까 말까,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상업화의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이유들이 그런 겁니다. 결국은 아제넥스의 시가총액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만약에 이거 아제넥스한테 TED 시장을 또 내주게 되면 이뮤노반트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2028년 이후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회사의 주가가, 아마 그 회사 직원분들도 이제 CEO도 스톡옵션도 있고 할 텐데, 회사의 주가가 그렇게 유지되기는 힘들 겁니다. 2028년 9년을 바라보고 임상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상업화를 시점을 그때를 바라보고 임상을 진행하는 것들이라서 아이메로프로바트는 3, 4년 후에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주들이, 남아있는 주주들이 있기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러면 주가가 떨어지면 이제 CEO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리스크가 충분히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만약에 그 TED나 MG에 대한 상업화로 인해서 들어가는 자금이 상당히 큰 금액이 들어가야 돼서 재무적으로 부담이 된다면 로이반트에서 아마 유상증자를 통해서 지원을 하든, 상업화를 위한 노력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뭐 주주분들이 거부할 일은 없으니까요. 로이반트에서 자금을 수여를 해서 지원을 하든, 아니면 외부 투자를 또 유치를 하든, 아니면 판매 계약을 맺으면서 뭐 지분 스와핑을 할 수도 있고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자금 조달 가능성은 많다. 근데 이제 이런 거 있죠. 이뮤노반트가 만약에 그런 것 때문에 유상증자를 한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유상증자 다 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뮤노반트가 상업화하려고 하는 유상증자는 한올한테는 너무 좋죠. 왜냐하면 그런 유상증자는 마일스톤을 마일스톤 다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뭐 재무가 어려서 못 받는다 이런 일 없을 거잖아요. 마일스톤도 다 받고 로열티도 잘 받을 수 있어요. 상업화되면 한올 입장에서 손해볼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금이 부족하면 수여를 해서라도 상업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방법은.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런 것까지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일단 로이반트에서 어떻게 결정을 할지 모르겠지만 TED 시장을 놓치면 바토클리마브로 선점을 하지 못하면, 사실 아제넥스에 넘겨주면 이게 약 3년 후에 그 임상 데이터 결과가 그 FDA 승인이 나올 것들이 3년 후에 있기 때문에 기업 가치가 올라가기 쉽지 않다. 그러면 한올 입장에서도 사실 마일스톤이나 아니면 그 로열티 받는 날이 길어지기 때문에 좀 늦어질 수 있다. 근데 한올 주가는 또 다른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에 대한 아이메로프로바트 기술 수출이 계약권이 또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 주가에 반영이 될 수 있거든요. 만약에 계약이 터지면. 그래서 한올은 3년 전에 모멘텀이 있어서 주가가 반등하고 올라갈 모멘텀이 있지만, 이뮤노반트 입장에서는 지금 상업화 말고는 모멘텀이 당장에는 상업화 모멘텀이 없다. 그래서 주가 이뮤노반트 CEO들이나 아니면 경영진들이나 로이반트 경영진들이 그 본인들의 스톡옵션이나 아니면
그런 주주들의 이익에 반하지 않게끔 결정을 하려면 아마 상호파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높은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도 저는 좀 해보고 있습니다. 뭐 물론 제가 너무 긍정적인 회로만 돌리려고 해서 그런 결론이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같이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댓글에 저는 이런 이유가 또 추가로 있어서 상업화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같이 좀 추가로 댓글을 달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생각지도 못한 이런 부분도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반대되는 이유도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객관적으로 판단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저는 TED가 성공을 하더라도 이뮤노반트 경영진이나 로이반트 경영진들이 지금 아이메로 프로바트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TED 상업화는 또 미룰 것 같습니다. TED 데이터를 보고 아이메로 프로바트로 임상을 다시 진행하는 상황이 또 생길 것 같습니다 라는 글도 좋습니다. 뭐 그럴 가능성도 있죠. 지금 이뮤노반트나 로이반트 경영진들 아이메로 프로바트에 대한 기업 가치를 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TED 건너뛰고 아이메로 프로바트로 TED까지 임상을 진행해서 우린 그거를 M&A 할게, 아이메로 프로바트만 M&A 할게 라는 생각을 갖고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좋은 의견 있으시거나 아니면 저는 너구리님 말씀하신 거 외에 추가로 뭐 긍정적인 의견이든 부정적인 의견이든 좋으니까요. 말씀해 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 온 구독자분들이 다 같이 객관적으로 판단하는데 조금은 도움이 더 될 것 같습니다. 꼭 댓글 잘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영상에서 바토클리맙 CIDP로 바토클리맙 연장 임상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기존 CIDP 환자군들, 투여를 받았던 환자군들에 대해서 CIDP에 대한 장기 추가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렇게 바토클리맙을 CIDP로 나오겠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아닌 것 같고 왜냐면 아이메로 프로바트로 CIDP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토클리맙을 CIDP로도 출시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건 전혀 아닌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아이메로 프로바트도 임상을 CIDP로 하고 있지만 그거에 대한 보충 자료 수준으로 아마 바토클리맙의 장기 임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토클리맙이 이미 환자 투여를 했던 약물이기 때문에 추가 환자 모집을 할 필요가 없고요. 왜냐하면 그 투여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이라서 추가 환자 모집을 할 필요는 없어서 사실 수고로움 할 게 없어요. 약만 계속 투여 받으면 돼요. 그리고 CIDP라는 질환 자체가 워낙 만성적인 질환이고 그리고 그 환자들의 상태가 너무 왔다리 갔다리 하는 질환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은 너무 좋았다가 또 어느 날은 너무 안 좋아졌다가 이런 질환이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데이터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24주 데이터를 딱 봤는데 효과가 좋았어. 근데 그 다음 주에 환자가 상태가 또 너무 안 좋아지고 막 이럴 수도 있거든요. CIDP는. 그래서 CIDP라는 질환 자체가 워낙 장기적인 데이터가 필요로 하는 질환이에요. 그래서 아제넥스 비브가르트가 지금 처방은 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데이터들도 있겠고 이뮤노반트도 바토클리맙으로 지금 아이메로 프로바트에서도 그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 바토클리맙으로도 장기 데이터 임상을 꾸준히 진행을 해서 아이메로 프로바트로 FDA 승인을 받을 때 이 바토클리맙의 장기 데이터까지 추가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뭐 이 정도 수준 아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임상을 꾸준히 진행을 하는 것 같고요. 임상 비용이 추가로 더 드냐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있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부담될 일은 많이 없어서 바토클리맙으로 추가로 장기 데이터를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CIDP에 대한 내용은 그리고 뭐 도의적인 측면도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환자들이 바토클리맙으로 투여를 받아서 효과가 좋았는데 임상 딱 끝났다고 약 끊어버리기에는 환자들의 상황이 들쭉날쭉 막 하고 워낙 만성적인 질환이다 보니까 그러면 환자들 장기 임상 데이터도 우리도 봐도 좋고 우리는 장기 임상 데이터 봐서 좋고 환자들은 효과 있는 약물을 또 받을 수 있어서 좋고 하는 거기 때문에 도의적인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뒤에 CIDP 얘기는 이제 참고차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TED에 관련된 내용이 최근에 요즘 좀 핫해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사실 로이반트가 지금 그 11월 며칠이었죠? 지난번에 헬스케어 컨퍼런스 참석하는 게 있었는데
11월 11일 빼빼로 데이네요. 11월 11일 날 있고, 그 다음에 12월 11일에 로이반트 인베스터 데이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5년 로이반트 인베스터 데이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12월 11일로 공지가 됐네요. 그러면 TED에 대한 발표가 12월 11일 로이반트 인베스터 데이에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근데 대부분 이거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잘 걸러 들이셔야 돼요. 보통 이렇게 날짜가 미리 공지되면 사실 데이터가 긍정적일 확률이 높거든요. 부정적인 데이터를 날짜 공지하고 하진 않거든요. 근데 긍정적인 데이터들은 미리 언제 우리 할게 라고 공지를 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간혹이 아니라 날짜 공개하면 대부분 제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제가 섣불리 말씀 못 드리겠는데, 이렇게 날짜 먼저 공지하면 데이터가 그래도 괜찮다고 저는 예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12월 11일에 로이반트 인베스터 데이가 예정이 돼 있는데, 이때 아마 TED 발표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12월 11일에 로이반트 인베스터 데이면 그 전에 발표를 할 수 있어요. 지난번에 그 갑상선 학회 하기 전에 그레이브스병 관해 데이터 미리 일주일 전인가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데이터 미리 공개를 하고 인베스터 데이 때는 행사를 진행을 하는, 그 데이터를 토대로 행사를 진행을 하는 뭐 이런 식의 그림도 그려질 수 있고, 아무튼 12월 초쯤이면 아마 TED 데이터가 공개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1월 11일에는 구겐하임에서 진행하는 헬스케어 이노베이션 컨퍼런스가 있고요. 이것도 나중에 인터뷰한 내용, 컨퍼런스한 내용이 아마 실시간으로 대화가 돼서 나올 텐데, 만약에 제가 그 대화 내용을 그 정보를 얻어서 번역기를 돌려서 할 수 있으면 제가 번역을 해서 방송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로이반트 인베스터 데이가 12월 11일인데 그 전에 만약에 TED 공개 데이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12월 11일이 로이반트 인베스터 데이인데 TED 발표를 이때 안 하고 나중에 한다? 그것도 그림이 좀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12월 11일 전에 발표가 되든지 12월 11일 당일에 발표를 하고 인베스터 데이를 하든지, 네, 그러기엔 좀 어수선할 것 같고 12월 11일 전에 아마 발표가 될 것 같은데, 날짜가 미리 공지된 점은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1% 정도 든다. 예, 잘 걸러 들으십시오. 이건 맞다는 게 아닙니다.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손해가 나더라도 여러분들이 다 겪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새겨 듣진 마시고 걸러 들으시되, 제 생각은 그렇다. 12월 11일에 공지가 난 거 보면 그 전이든 그날이든 TED 공개를 할 텐데, 날짜가 미리 공지된 거 보면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게 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12월 11일이 로이반트 인베스터 데이인데 12월 11일 이후에 TED 발표가 난다는 건 사실, 그럼 로이반트 인베스터 데이에 이날 뭐 하겠다는 거지 하는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런 거 로이반트니까 아마 그런 걸 수도 있겠네요. 그 전에 이제 그 삼상 성공한 약물이 있잖아요. 로이반트가 그 뭐였죠? DM 관련 질환에서 성공을 한 그 프리오반트 약물에 대해서 그 DM 질환 성공을 한 약물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그 로이반트 인베스터 데이가 될지, 아니면 그 TED 질환에 대한, 근데 시즌이 딱 TED 공개될 시즌이라서 아마 TED 질환에 대한 그거일 것 같긴 한데, 아무튼 12월 11일에 로이반트 인베스터 데이가 있다는 점까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 두어 달이 채 안 남았네요. 한 달 반 정도 남았고요. 12월 초까지는 한 달 반 정도 남았고, 월급쟁이 분들이실 테니까 월급 받을 수 있는 달이 많게는 10월, 11월 두 달 남았을 거고요. 12월 달도 월 초에 월급 꽂히시는 분들은 하늘바이오 파마를 한 번 더 살 기회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절대 임상은 까봐야 하는 겁니다. B2 절대 하지 마시고요. 신용매수 특히 절대 하지 마시고요. 아, 얘는 될 거야 라는 생각으로, 되어야만 해 라는 마인드로 B2 하셨다가는, 실패했다가는 패가망신의 지름길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본인이 판단해서 감당하시는 만큼 투자를 안정적으로 진행을 하시면서
조금 덜 벌더라도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다음 투자를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흥분하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셔서 건강한 투자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영상은 또 되는 대로 빨리빨리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댓글로 TED 관련해서 본인의 그 상업화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들이 있으시면 자연스럽게 남겨주시고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좋으니까 저희 모든 구독자분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각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슈퍼 땡스 보내주신 분들 너무너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특히나 이번에는 좀 댓글을 통해서 슈퍼 땡스를 많이 보내주셔서 더할 나위 없이 너무 감사드리는데,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하기 안 눌러주신 분들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요일 밤 잘 보내시고 내일 또 목요일 활기찬 하루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